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미국 증시와 그리고 신흥국들, 그 중에서도 한국 증시를 좀 위주로 비교 분석을 해드리면서 과연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은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조은만 기분도 텔레그램 방에 이제 꾸준하게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해드렸던 내용이고, 사실 며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만약에 조금 더 기회가 큰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미국 증시보다는 핵심적인 신흥국들 증시 혹은 원자재들, 핵심 원자재들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신흥국 중에서 대표격의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를 비교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찍는 날은 업로드 되는 날보다 훨씬 더 이제 과거에 있을 것이고, 대략 한 일주일 뒤? 네, 일주일 뒤에 영상이 좀 업로드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게 S&P 500 지수를 이제 따라가는, 그러니까 500 지수를 이제 추종하는 ETF죠. 네, 스파이라고 불리는 SPY라는 이제 ETF입니다. 지금 보시면 2016년부터 한 6년 동안 2배 이상이 올랐어요. 2배에서 3배 정도, 두세 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럼 이 정도의 그런 주가 상승이 과연 일반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주가라는 것은, 결국 이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무엇과 일맥상통하느냐? 결국에 성장이에요, 성장. 결국 주가가 2배 오른다는 것은 기업이든 국가든 2배 정도가 성장한다는 것이고, 주가가 30% 떨어진다는 것은 성장률이 30%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론 그 외에 갖가지 유동성이라던가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요건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딱 한 가지만 꼽자면 성장을 빼놓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2배 이상이 올랐지만 과연 실질적인 성장률, 실질적인 경제 GDP 그런 규모가 2배가 올랐겠느냐 하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보통 미국의 증시, 미국의 성장률은 2%에서 3% 내외였습니다. 결국 2%, 3% 내외를 6년 동안 성장한다고 해서 2배 정도가 되지는 않아요. 2배 정도가 되지 않고, 끽해봐야 복리를 쳐도 대략 한 30% 정도를 간 넘거나 한 그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미국 증시보다 오히려 신흥국 증시들에 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미국의 성장률에 비해서, 미국의 성장성이라던가 경제 규모가 커진 것에 비해서 정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만큼 고평가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미국 증시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이 하락해 있는, 그리고 훨씬 더 저렴한 그런 가격대에 있는 신흥국들을 좀 위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적으로 한국 증시와 좀 비교를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한국인이고, 그리고 한국 증시를 개인시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드리는 것이고, 제가 보는 가장 핵심적인 신흥국들은 물론 한국도 있지만 다른 국가들을 조금 더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이것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 미국에 상장된 이제 코리아 지수 한국 증시의 ETF입니다. 지금 보시면, 네, 처참하죠. 네, 정말 처참합니다. 지금 2007년도보다, 이건 달러 환산이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더 처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지금까지 상당한 강세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07년보다도 훨씬 낮고요. 심지어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낮은 증시에 대한 그런 퍼포먼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2007년, 2010년도보다 이 한국에 대한 경제 규모, 한국의 성장성이 전혀 나오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보통 3% 이상, 3% 이상의 그런 경제 성장률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 있어야 정상이라는 것인데, 저는 결국 쏠림에 대한 그런 요건이 굉장히 강하게 발생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달러 기준으로 한국 증시가 이렇게 처참한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증시의 그런 이익 성장률이 보통 한 10% 가까이,
나오고 있다는 걸 봤을 때에도 지금의 주가 위치는 사실 쏠림 현상으로 인한 단기적인 주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금 제 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제 자리를 찾아간다면 지금의 위치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되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가속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인플레이션율, 지금의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물론 피크아웃을 치면서 다시금 하락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인플레 시대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하락하더라도 결국에 물가 상승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대가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달러 약세,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가 전환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쉽게 말해서 달러 가치의 약세를 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보통 원자재들이 달러를 통해서 이제 결제가 되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원자재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뜻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 원자재 가치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는 하락 기조에 이제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증시에 있던, 미국 자산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증시도 달러 약세로 말미암아서 이런 식으로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에서 만약에 돈이 빠져나간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제조업 기반의 국가들이라던가, 혹은 그 원자재 자체에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들도 저는 좀 지켜볼 만한 흐름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공포감이 굉장히 많이 서려져 있지만, 사실상 금리 인상 그 자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인플레이션에 저는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상도 파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금리 인상도 없죠.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그 자체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미국 정부의 부채가 이미 미국의 부채가 GDP 대비 15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그렇다고 해서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될 때까지 인상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닥치고 있어요. 사실 지금 기준으로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대략 한 8%, 8.3% 내외이고, 그에 비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대표적인 채권의 10년물 국채는 약간 3.4에서 3.5% 사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율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몇 의견들을 보면,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얼마 지나서 역전이 된다면 한국에 있던 자금들이 미국으로 죄다 빠져나가면서 한국 자산시장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딱히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명목 금리를 보면 안 돼요. 사실 실질 금리를 봐야 됩니다. 실질적인 금리를 봐야 되는 것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대략 한 6% 내외, 그리고 10년물 국채는 현재 기준으로 대략 한 8%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미국보다는 인플레이션율이 2% 이상 낮으면서 금리는 물론 좁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이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 역전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율 차이가 꽤나 크게 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역전되지 않는 이상은 대규모적인 자금 이탈은 저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달러 강세를 두고 지금의 미국 증시가 그나마 다른 증시에 비해서 양호하다는 점을 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혹은 앞으로 그럴 것이다에 대한 그런 섣부른 판단은 아마도 너무나도 급한 그런 추정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딱히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다. 특히 달러 약세가 이제 인플레이션 지속되면서 결국엔 달러 약세가 진행될 것이고,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 지금의 그런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증시뿐만 아니에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신흥국들에 대한 증시 자체가 이익 수익률이 10% 가까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익 수익률이 거의 뭐 얼마 나오지 않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미국 증시 안에서도 이제 고평가된 기업들이 많은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경쟁력에 비해서 저평가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저 역시나 꽤나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계좌 공개도 이제 좋은 만큼 멤버분들에게 꾸준히 해드리고 있고요. 투자 내역을 우리 멤버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이제 밝히면서 공개하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멤버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면서 이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와 그리고 핵심 신흥국 중 하나인 한국 증시에 대한 비교를 해드리면서 밸류에이션을 위주로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